2008년 5월 9일 홍콩의 한 지역 신문사는 충격적인 한 살인사건을 보도합니다.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정말 경악을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던 걸까? 오늘 홍콩이 난리 났었던 그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피해자는 16살 어린 소녀였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소녀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데 후에 이 사건의 범인이 잡히고 나서 이 범인이 한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홍콩은 뒤집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2008년 4월 29일 홍콩에 접수된 한 특정인의 실종신고였습니다. 이틀 전부터 우리 딸아이가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실종자는 16살이었던 왕자메이. 그런데 당시 실종사건을 접수한 경찰은요, 솔직히 우리나라도 그렇죠.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왜? 우선 사라진 아이가 16살이었습니다. 사춘기. 아우, 그 나이 때는 괜히 엄마 아빠한테 반항한다고 친구랑 같이 막 집 나가고 가출하고 그래요. 기다려보세요. 곧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집에 안 오는데, 연락도 안 되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 가족들은 애가 타죠. 경찰 또한 이런 가족들의 요청에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뭔가 조금 이 실종은 일반 가출이 아닌 사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이유는요. 확인해보니까 흔히 데이팅 앱, 데이팅 그 사이트라고 하죠. 당시 홍콩에 혼자인 남자가 성매매를 하고 여자는 그 대가를 받고 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실종자인 왕자메이가 사용한 전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 왕자메이가 자기 본명을 안 쓰고 킴이라는 가명을 써가지고 그 데이팅 앱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기 사진을 올립니다. 당연히 일반 사진 안 올리죠. 섹시한 사진 혹은 속옷만 걸치고 있는 사진. 나 몸매 되게 좋아. 어때? 나랑 한번 잘래? 돈만 줘. 다 해줄게. 자기 사진 딱 올려놓고 그 밑에 쓴 글이 진짜 대박이에요. 왕자메이는 한 번에 200에서 400달러를 받는 그런 데이트 파트너를 늘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확인된 거예요. 이게요, 솔직히 홍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현재까지도 이런 범죄들이 발생되고 있죠. 데이팅 앱을 통해서 남녀가 처음 만나가지고 모텔 갔다가 살인사건이 발생하거나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옆에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다뤘던 우리나라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과 다른 듯 하면서도 약간 결이 비슷한 그런 사건이에요. 옆에 느낌표를 눌러주시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사건으로 넘어갈 겁니다.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왕자메이는 잠자리 데이트 한 번에 200에서 400달러를 받곤 했습니다. 제가 현재 환율로 쳐보니까 약 한 하룻밤에 26만원에서 많으면 52만원 정도 받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쉽게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왕자메이는 이렇게 처음 보는 아예 모르는 남자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위 사람들은 이것도 잠자리 데이트 하겠다고 나갔다가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뭐 당한 거 아니야?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지 열흘 정도 지난 2008년 5월 7일 이른 아침, 경찰은 살인 혐의로 26살이었던 남성 딩치타이를 체포합니다. 왕자메이의 노트북과 핸드폰을 조사한 결과 그녀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딱 이 딩치타이로 확인된 거예요. 당연히 늘 뻔한 레파토리. 딩치타이는 자기 억울하다,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 나라는 그 이유만으로 날 살인자로 몰아도 되는 거냐, 난 억울하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속일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원래 아는 사이도 아니었더만. 성매매 한다고 너랑 만나고 나서 왕자메이가 사라졌어. 너 만나고 사라졌다고. 그만 거짓말하고 자백해라. 결국 딩치타이는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딩치타이는 왜 왕자메이를 죽인 걸까요? 그녀가 실종된 날은 4월 27일. 늘 그렇듯이 왕자메이는 데이팅 사이트를 통해 딩치타이를 알게 됐고, 잠자리 데이트를 하기 위해 처음 보는 그 남자의 집을 겁도 없이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바로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성관계를 둘이 하고 나서 그 후에 딩치타이가 왕자메이를 죽였다고? 그러니까 왜 죽였냐고. 왜? 이 물음에 대해서 딩치타이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라요. 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 무슨 개소린가. 사람을 죽여놓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우선 경찰은 이놈의 자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집을 수색했고, 역시나 바닥 닦는 걸레 아래에서 왕자메이의 혈액과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피와 머리카락. 그렇게 살해당한 건 어찌저찌 확인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죽였냐고. 도대체 왜? 이 딩치타이는 다른 살인 이유가 있으면서 일부러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기억이 안 나서 안 난다고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경찰은 얼른 밝혀내야 했습니다. 왜 죽였는지. 경찰은 이놈의 사건 당일 하루를 모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하면서 이놈이 왜 살인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놈이 왕자메이를 만나기 전날 데이팅 사이트 이런 거 하기 전에 밤새도록 클럽 가서 논 거예요. 클럽에서. 춤추고 그냥 건전하게 놀았으면 몰라. 그놈의 그냥 약 다 찢어버려. 그놈의 마약을 막 하면서 술 퍼마시면서 논 거예요. 당연히 그는 비정상적으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자기 집으로 딱 갔는데, 와, 약 기운에 그 마약 때문에 이 흥분이 안 가라앉혀져.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와, 그냥 너무 흥분돼. 나 지금 당장 여자랑 하고 싶어. 해야 잘 것 같아. 이 상태로는 미치겠어. 그렇게 딱 킨 게 데이팅 사이트였던 거예요. 거기서 귀여운 외모의 왕자메이를 발견했고, 얘랑 자면 좋겠다. 그는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번호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500위안 줄게. 어때? 우리 만나자. 이 말에 왕자메이는 바로 응했습니다. 어차피 그 남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돈도 벌 겸 그냥 갔다 오지 뭐. 여기서 1,500위안은요, 현재 환율로 약 한 28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몸 팔아가지고 28만원 벌려고 갔다가 살해당한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이 둘은요, 오후 1시경 만났습니다. 바로 잠자리 안 했고요. 진짜 데이트, 밖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시간이 좀 더 흘러 둘은 딩치타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딩치타이는 무언가를 왕자 메이에게 건넵니다. 이거 먹어. 먹으면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야. 뭐겠습니까? 약쟁이 새끼인데. 자기가 매일같이 복용하는 마약을 준 거예요. 우리 약에 취해서 좀 더 자극적으로, 더 흥분한 상태로 잘 해보자고. 약을 먹은 후에 그들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기운까지 더해지면서 흥분이 배가 됐네. 성관계를 막 하다가 끝판에 막 흥분이 막 최고조에 달하면서 기절한 거예요, 이놈이. 왕자 메이가 기절한 게 아닌 딩치타이 자기가. 그렇게 기절했다가 배가 고파져서 허기에 눈을 딱 떴는데 옆에 왕자 메이가 죽어있네. 자, 여기까지가 이놈의 사건 당일 경찰 진술입니다. 약에 취해 잠들었다가 깨보니까 옆에 죽어있었다. 경찰은 글을 여러 번 신문했지만 딩치타이가 하는 말은 똑같았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솔직히 16살밖에 안 된 소녀가 겁도 없이 뭔 그런 사이트로 남자를 막 만나고 다녀.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그러다가 이런 일 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은요, 왕자 메이가 데이팅 사이트를 했고 살해당했다라는 이런 얘기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가족들은 전혀 몰랐거든요. 가족, 지인들에게 왕자 메이는 솔직하고 늘 지적이었던 소녀. 중학교를 다니면서도 늘 공부를 잘해 성적이 좋았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다녔을 정도였다고 해요. 거기다 각종 언어 낭송 대회에서 입상도 하고요. 봉사활동도 막 하면서 정말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었다고. 실제 왕자 메이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품이 있는 아이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런 애가 어떻게 처음 보는 남자에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건가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늘 모범생이었던 왕자 메이는요, 2007년 겨울 방학 때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일하겠다고, 자기 돈 벌겠다고. 그렇게 2008년 1월 24일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를 그만둡니다. 왕자 메이가 이렇게 생각한 데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 게 더 우리 집을 힘들게 만드는 거다. 차라리 얼른 일을 하는 게 낫다. 그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를 그만두고는 일도 안 합니다. 뭘 하냐? 모델 에이전시 소속사에 들어가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도 막 초중고 학생들 연예인에 대한 꿈을 되게 많이 꾸잖아요. 사춘기 때 막연한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꿈. 이런 걸 왕자 메이가 꿨던 게 아니었을까. 제가 TV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힙합 래퍼가 되기 위해서 래퍼의 공부를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뒀다. 자진자퇴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학교를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래퍼 공부를 한다고. 약간 딱 왕자 메이도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모델이 너무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고 에이전시에 들어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겠죠. 그리고 또 학교를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는 1991년 후난성에서 태어난 왕자 메이는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재혼을 했고 2005년도부터 홍콩에서 언니와 엄마 그리고 새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계부, 양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양아버지 너무 꼴보기 싫어. 이 양아버지는 왕자 메이의 엄마보다 26살이나 연상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그래서 막 이리저리 아프고 그러다 보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이 엄마는 매일 청소 일을 다니면서 가족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양아버지는 맨날 집에서 놀고 아프다고는 하는데 이 왕자메이가 봤을 땐 우리 엄마만 쎄빠지게 일 다니고 자기는 집에서 잘만 쉬고 놀고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맨날 왕자메이와 새아빠 싸우는 거예요. 왕자메이는 이 양아버지와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 질수록 내가 우리 엄마를 도와주려면 얼른 독립해서 돈을 버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왕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모델, 이 모델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모델이 돼서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모델 되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돈 못 벌죠. 모델이 너무 되고 싶어서 에이전시는 들어갔는데 돈을 벌긴커녕 빚내가지고 돈을 막 더 쓰고 있어. 그렇게 돈이 궁해지기 시작한 왕자메이는 쉽고 빠르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이 데이팅 사이트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매매. 당시의 왕자메이는 자신이 이 데이팅 성매매를 시작하고 딱 3개월 안에 살해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살인 자체도 분명히 끔찍하지만 여기서 더 끔찍한 건 죽어있는 왕자메이를 확인한 후에 이놈이 보인 행동입니다. 이놈은요, 살인은 인정했지만 웬일인지 그녀의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무슨 바다에 시신을 버렸다고 해서 그 바다를 다 수색했어요. 그런데 살점 하나 안 나오는데 바다에 버린 거 맞아? 경찰은요, 다시 되물었습니다. 야, 정말로 왕자메이 시신 바다에 버린 거 맞아? 네. 수레에 시신을 싣고 구룡시 페리 선착장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 말에 경찰은요, 머리가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야, 시신을 수레에 실었다고? 당시 이놈이 유기했다는 그 선착장 바다로 가려면 자동차만 통과할 수 있는 터널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놈 말대로 하면 자동차만 통과할 수 있는 그 터널을 시신을 버젓이 수레에 싣고 지나갔다고? 자동차만 갈 수 있는 그 터널을 시신을 수레에 싣고 걸어갔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솔직하게 얘기해. 시신 어떻게 했어? 이 새끼 거짓말하는 거 봐라. 경찰이 막 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놈이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수레에 실은 게 아닌 그냥 버스 타고 그 바다로 가서 버렸어요. 아니, 이 말도 이상하잖아요. 시신을 버젓이 들고 짊어이고 버스를 탔다고? 시신을 어떻게 들고 버스를 타? 이런 경찰의 물음에 등치타이는 그게 제가 가방에 넣었거든요. 가방에 넣었다고? 여행 가방 같은데 되게 큰 가방에 시신을 넣었다고? 아니요. 아니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무슨 가방에 넣었다는 거야? 알고 보니 이놈이 옆에처럼 그 스티로폼 통에
왕자 메이의 머리만 넣어가지고 버스를 탔던 거예요. 그리곤 그 선착장 바다에 딱 내려서 그 바다에 왕자 메이의 머리만 버린 겁니다. 옆에처럼 머리만 담아가지고 내내 들고 다닌 거예요. 경찰이 바다를 수색해도 살점 하나 못 찾은 이유가 딱 이거였습니다. 머리만 던졌으니까. 현재까지도 왕자 메이의 머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몸은 어떻게 한 거야? 이놈은요, 왕자 메이의 몸을 조각조각 자른 후에 변기에 흘려 보냈습니다. 이 짓을 하는 데만 무려 6시간이 걸렸대요. 살점과 내장은 모두 잘게 이제 다졌다고 해야 되나? 막 그래가지고 변기에 흘려 보냈지만 뼈는 조각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 뼈를 어떡하지? 잔머리 쓴다고 그 살점 바른 뼈를 어떡하지 하면서 가만히 쳐다보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뼈만 남아있는 거 보니까 언뜻 보면 동물 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나뭇잎을 숨기기에 가장 좋은 곳은 숲이라고 하죠. 이놈은요, 늦은 저녁에 살점만 다 바른 왕자 메이의 뼈를 딱 들고 한 시장으로 갑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그 시장은 한산했어요. 그렇게 시장 안에서 그가 다가간 곳은 한 정육점. 이놈이요, 정육점 그 돼지뼈 고기 가판대에 왕자 메이의 사람 뼈를 섞어놨습니다. 판매하는 그 고기들 사이에 사람 뼈를 섞어놓은 거예요. 아침과 낮이면 사람이 붐비는 그 시장에 시신을 은폐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홍콩 사람들은요, 특히나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놈 말이 사실이면 그녀의 유골은 여러 가정과 식당에 팔렸다는 거고 사람들이 먹었다는 말이니까 이 무슨 최악의 엽기적인 사건입니까? 머리만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버렸다는 것도 최악인데 뼈만 발라가지고 그걸 시장 정육점 고기 가판대에 섞어놨다는 게 그날 아무것도 모르고 돼지 뼈인 줄 알고 그 뼈를 사와가지고 고아가지고 곰탕이나 썰렁탕 해먹을 거라고 요리하고 막 한 사람들은 후역질이 났겠죠. 이 살인사건의 동기, 이유는 모릅니다. 진짜 이놈이 마약하고 그 짓 한 거여서 기억을 못했거든요. 끝까지. 정말 16살 소녀가 이유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머리만 잘라서 가방에 넣고 다녔다는 게. 그래서 이때 경찰이 왜 머리만 그렇게 자른 거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놈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시신을 토막내는데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싸리 그 여자의 얼굴을 통째로 뜯어버린 거예요. 와, 이렇게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서 발견된 왕자 메이의 피와 머리카락 이외에 살인의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그렇게 경찰의 집중 수색 끝에 2008년 5월 15일 경찰은 그의 집으로 통하는 하수도에서 DNA를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 왕자 메이와 일치. 빼박이죠. 홍콩 법원은 이런 잔인한 놈에게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2009년 7월 27일 이 딩치타이에게 이건 사형감이 아닌가 싶은데 사형이 아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에요. 이런 일은 다신 어느 나라에서든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콩에서 벌어진 최악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